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암울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스만 트러스트의 CEO 존 허스만이 S&P가 64%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 국무성의 매파 빅토리아 눌랜드가 국무성의 차관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의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가 살인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00년과 2008년 주식시장 붕괴를 예측한 존 허스만이 이제 현재의 주식시장 거품이 눈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에서 허스만 트러스트 사장은 정상적인 장기 예상 수익률을 회복하려면 S&P 500이 64% 폭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역사적으로 과도한 밸류에이션, 비우호적 내부 조건, 그리고 극단적으로 과도한 연장이 주식시장의 수익 위험 평가를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심지어 10에서 12년의 기간에 우리가 정의하는 가장 부정적인 극단으로 몰아갔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거품이다. 나는 이것이 눈물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허스만이 말했습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S&P 500은 2023년에 19% 상승했고 2008년 이후로 되돌아보면 지수가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 대제표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초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는 단순한 희망에 기반하여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로 기술 주식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연준 금융조건지수는 현재 금융환경이 여전히 느슨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허스만은 10월 이후 시장 반등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초기 시장 손실이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수익률 추구 투기 거품 붕괴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스만은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1929년 최고점 바로 직전 몇 달 그리고 1930년 4월 2주를 제외하고는 2020년 7월 이전의 그 어느 시점보다 더 극단적으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허스만은 주식시장 붕괴 예측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그는 기술주의 83% 폭락을 예측했는데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지수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3% 폭락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증명했습니다. 2007년 4월 허스만은 S&P 500이 4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 떨어졌습니다. 허스만은 연준이 주식시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주식시장 거품을 부풀리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 빅토리아 눌랜드가 국무부 차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은퇴하는 웬디 셔먼을 대신합니다. 눌랜드 차관 대행 임명은 크렘린과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무성의 러시아 매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을 원하는 비둘기파 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비외교적 외교관의 승진이 쓰라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눌랜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와의 상스러운 통화 내용을 유출했고 2014년 마이단 쿠데타를 주도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녀는 피닝 다운 푸틴이라는 제목의 외교 에세이를 썼는데 그녀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을 확실히 고조시키기 위해서 나토 기지에 러시아 쪽으로 영구 확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성으로 돌아온 이후 그녀는 비둘기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인터뷰에서 눌랜드는 푸틴은 19세기 독재자라고 불렀고 러시아가 경계선이라고 부르는 크리미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푸틴을 물리치지 않으면 지구상의 다른 모든 독재자들이 다른 국가를 물어뜯고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해준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눌랜드는 첫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전복시키는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며 둘째,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배후에 있었고, 셋째, 그 이후로 그녀의 극단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은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그녀의 임명을 모스크바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웬디 셔먼이 은퇴를 발표하는 성명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놀랜드가 국무부 차관으로 지명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는 바이든이 차기 부장관이 확정될 때까지 빅토리아 놀랜드에게 부장관 대행을 맡길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명에 대한 내부 반대가 있거나 행정부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사한 화요일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상공에서 깔때기 구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바로 이게 깔때기 구름입니다. 이게 깔때기 구름입니다. 메카시가 월요일 밤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헌터 바이든의 사업 동료가 조 바이든의 부패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면서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전 동료이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데븐 아처가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크라이나 바이든 뇌물 1천만 달러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메카시는 바이든의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탄핵 조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락과 미셸 오바마가 그들의 개인 요리사가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익사하는 바로 그날에 마사스 비니아드 저택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관계자는 이전에 오바마 요리사가 익사한 날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저택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제로 저택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월요일 밤 45세 남자 시신이 오바마의 자택 마사스 비니아드 맨션에 있는 연못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익사자는 오바마의 개인 요리사 타파리 캠벨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오바마의 집에서 911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직까지 누가 경찰에 911 전화를 걸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화요일 캠벨이 사망했을 때 버락과 미셸이 그 건물에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재택의 직원들은 사실을 바로 잡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오바마의 사무실은 오바마와 그의 가족이 집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월요일 캠벨이 익사했을 때 거주지가 아니라 섬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테리를 더하는 것은 게이트웨이 펀딧 기자 짐 호프트가 화요일 초 캠벨이 최근까지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캠벨의 익사는 타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가 용의선상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처지에 몰렸고 전직 대통령이 살인사건이 잠재적 용의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